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넣으면 어떤 것을 돌려주는 요술상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함수는 프린트 함수 기억하시면 어때요? 자, 가로 안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넣게 되면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주게 됐더니 기능을 냈어요. 출력하는 기능. 그래서 또는 len 함수도 배우셨거든요. len하고 가로 열고 리스트 이름이나 또는 스트링을 넣게 되면 그 개수를 되돌려줬죠. 그래서 이 함수에 기능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능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덩어리, 이게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말을 하는데 이 함수는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인데요. 이걸 사용할 때는 객체 이름 점 또는 변수 이름 점 하고 썼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자열 처리 함수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열 처리 메소드를 본 거죠. 이 저자는 지금 커피 타는 과정을 통해서 함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수가 굳이 우리가 배울 때 어려운 문법을 배워가면서 불필요한 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함수라는 것이 얼마나 쓰면 편리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함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장점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는 걸 보겠습니다. 주문을 하네요. 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커피를 붓는 다음에 주문자가 보통 커피라고 했다면 뭐 보통 프림을 하나 더 넣어줬을까요? 커피랑 다 탔을까요? 설탕도 넣어줬을까요? 근데 설탕 커피예요. 그러면 설탕만 넣어줬겠죠? 블랙 커피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어줬겠죠. 그 다음에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기본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물을 끓이고 커피를 넣는 거는 똑같네요. 주문을 받는 것까지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보통 커피냐 설탕 커피냐 블랙 커피냐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첨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후에 물을 붓는 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배달이 갑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 한 명 왔으면 이걸로 끝나요. 근데 손님이 또 오고 또 와요. 그러면 이 과정을 그대로 돌고 도는 거죠. 이게 프로그래밍 코드로 옮겨놓는다면 첫 번째 손님한테 주문 받는 것부터 결과까지가 코딩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손님이 와요. 그러면 또 주문을 받고 또 커피를 타고 결과가 나와요. 그럼 두 번 중복이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보통 커피를 두 번째 연속해서 시켰어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반복되겠죠. 자, 설탕 커피는 5명이 시켰어요. 그럼 설탕 커피에 관련된 코드가 5번 동작을 하겠죠. 이건 우리가 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어 있는 작업을 좀 간소화시킬 수 없을까? 그럼 반복되는 작업을 따로 빼놓고 그거를 단순하게 한 번씩만 이름을 불러주면서 즉 이 반복되는 작업을 함수라는 것을 통해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코드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가져다 쓰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커피 타는 과정을 코드화를 먼저 시켜볼게요. 자,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서 자, 1번은 보통 커피, 2번은 설탕 커피, 3번은 블랙 커피라고 입력을 유도하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이렇게 했겠죠? 엔터키를 치면 이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커피를 배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제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출력함으로써 커피를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손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을 했을 경우에는 1번에 관련된 게 돌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면은 자, input에서 명령을 입력받아서 int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커피에 저장했습니다. 자, 프린트 그 다음에 프린트 보게 되면 뜨거운 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까지는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가 어떠한 커피를 주문했나에 따라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1번일 경우, 2번일 경우, 3번일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일단 1, 2, 3번이 입력이 주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if를 나와서 물을 붓는다. 그다음에 스푼을 젓는다. 여기까지는 if문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손님 한 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손님 한 명을 받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손님이 또 왔어요. 그럼 다시 커피에다 0을 넣고 또 인풋을 해서 계속 과정을 또 출력하게 되겠죠. 이 커피를 100번을 탄다면 이 코드가 100번이 반복되겠죠. 자, 저자가 말하기를 3명이 연속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코드에 3번에서 21번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디요? 여기 주문 받는 거부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자판기라는 의미로 지금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예 자판기를 드러나 버리자. 이게 함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다는 거죠. 커피를 0이라고 주고요. df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디피니션의 약자인데요. 이제 자판기를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함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판기 들여놨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df 하면은 이러한 기능을 내가 이러한 이름의 함수로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그냥 선언입니다. 그래서 df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항상 괄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괄호가 있고요. 괄호 안에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버튼이라는 게 들어있네요. 즉 내가 하나를 입력을 줘야지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자, df라는 것은 문법이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이 커피 머신이라는 것은 변수 이름이나 똑같이 함수 이름은 규칙에 맞게 만드시면 돼요. 띄어쓰기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앞에를 숫자부터 오면 안 되고 특수문자 맘대로 쓰시면 안 되고 뭐하고 똑같아요? 네, 일반 변수 이름 짓는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함수 이름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찍습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돼요. 이것 또한 4칸씩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 쭉 들여쓰기 4칸씩 돼 있죠. 여기까지는 전부 함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번 라인부터 작성을 시작하면 그건 함수를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1번부터 2번 출력하고 그다음에 버튼이 몇 번인가에 따라서 즉 버튼 선택한 사용자가 그 어떤 커피를 먹겠다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것이 여기 버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주거나 2번을 주거나 3번을 주겠죠. 이렇게 입력이 1, 2, 3번 중에 하나가 넘어오면 그게 버튼에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장된 버튼을 검사를 해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 내용은 어디까지요? 네, 1번 라인이 아니라 4칸 들여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부분은 24번부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은 어디부터 하나요? 함수는요. def라고 시작하는 이 함수는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는 이렇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선언만 한 거고요. 실제 실행 코드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24번부터. 그래서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주문 들어가죠. 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함수를 불렀을 때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자, 함수 부를 때는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이라고 함수 이름을 쓰고요. 가로 안에 이 함수는 뭔가를 하나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문받은 그 숫자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받은 숫자가 커피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커피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여기까지 딱 수행하는 순간 이 이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26번으로 안 갑니다. 바로 이 커피 머신이라는 그 함수로 이동합니다. 쭉 이동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넘겨줬던 커피라는 것이 이 버튼의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쭉 해서 여기까지 수행을 딱 마칩니다. 자, 21번까지 수행을 마치면 함수가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함수를 호출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25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어서 26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ABC라는 손님이 3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즉 함수를 이용해서 3명에게 커피 대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선언 들어갑니다. 전역 변수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게 전역 변수인데요. 글로벌 에리어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것은 그 함수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라는 변수는 이 df라는 함수 안에서도 쓸 수 있고 함수 밖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솔직히 df 함수, 이게 커피 머신한 함수 안에서는 버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쓰고 있지는 않네요. 자, 이제 함수 선언 부분에서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5번 df 커피 머신 버튼 땡땡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뭘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 있죠? 이거 21번까지 나왔던 그 내용이 이 안에 딱 있다고 칩시다. 자, 중략이라는 곳에는 그 함수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 메인 코드 들어갑니다. A 손님 어떤 커피 드릴까요? 그래서 손님이 고르겠죠? 그러면은 함수 호출합니다. 그때 손님이 입력한 커피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 버튼으로 입력이 돼서 막 수행을 하겠죠. 수행 다 했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줄로 내려가서 A 손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자, B 손님 어떤 커피 드릴까요? 또 입력받죠? 입력받고 나서 또 입력받은 것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어때요? 중복 코드가 확 줄죠. 이 함수라는 것을 하나만 코딩해 놓고 계속 불러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코드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나중에 재활용도 할 수 있죠. 이런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함수만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이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재사용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복 코딩하는 것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셀프 스터디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수정해서 커피 종류를 설탕 커피, 보통 커피 그게 아니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 이렇게 4개로 나누고요.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손님들 4명이나 돼요. 얘네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출력을 해보는 그러한 예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제 이름도 좀 넣어봤어요. 자, 변수 선언 부분에서 커피형 앞에 부분과 유사하게 가시면 돼요. 자, 함수 정의 부분에서도 버튼으로 입력을 받아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뭐만 바뀌어요? 4번까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로 바뀌고 카페라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 그 실행하는 부분을 저는 선미씨, 유라씨, 미나씨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4번을 입력받고 함수 호출하고 결과 출력하고 입력받고 함수 호출하고 결과 출력하고 이거를 4번을 반복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는 편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편해요? 코드가 확 줄잖아요. 그래서 중복 코드를 확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함수를 재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함수는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익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쓰나요? 함수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란 것이 들어가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 입력이 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수는 어떤 일을 막 처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줍니다. 이걸 우리가 반환값이라고 하는데요. 명확하게 결과를 줄 테니 받으시오 하면서 던질 때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retur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화면에 출력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결과는 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잊지 마시고요. 플러스 함수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df하고 함수를 선언합니다. 플러스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요. 매개 변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로 나열하면 되고 콜론 이것도 문법이에요. 그러면 모조리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df가 되겠고요. df는 꼭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좋냐? 뭐 미리미리 선언해 놓은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이 df 함수는 지금 실행은 2번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는 함수 이름을 부를 때 플러스 하고 불러줄 때 그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합이라는 전역 변수가 있고요. 자, 메인 코드 보면 합에다가 플러스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제어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각각 100은 V1에 200은 V2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V1에는 100이 들어가고 V2에는 200이 들어가서 V1 더하기 V2 그러면 300이 되겠죠. 300을 리절트에 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던져요 라는 명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return 하고 리절트 하니까 300이 리턴 됩니다. 리턴 되면 누군가 받아줘야 됩니다. 던졌는데 받지 않으면 날아가죠. 그래서 리턴 하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차라리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싹이라도 해, 프린트문으로 이 함수를 싸줘서 출력이라도 해야죠. 프린트문도 없고 이렇게 변수로 저장되는 것도 없다면 이 함수는 호출하나 마나 결과가 날아가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300이 합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을 출력해 보면 300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그림 이렇게 다시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제 1번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1번은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합은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데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코리아는 대인문에서는 가장 먼저 오른쪽부터 한다 그랬죠. 이 왼쪽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네모 박스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네모 박스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함수 호출이라고 써있죠. 이것은 이 네모 박스를 말하고요.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난 순간 제어가 이동을 합니다. 함수로 이렇게 이 그림대로 이동을 하면서 빨간 화살표 볼게요. 100이 V1에 200이 V2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막 실행합니다.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다 실행한 후에는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결과 반환입니다. 그럼 반환이 되면 어디로 가요? 이 네모 박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수행이 다 끝났죠. 이 네모 박스 전체가 300이 되는 거고요. 그 300을 합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저장이 없으면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그냥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함수의 형식에 이제 실제 값을 넣어보는 거죠. 자, 매개 변수 1에는 100이 들어가고 매개 변수 2에는 200을 넣어서 이 함수의 기능은 입력된 매개 변수를 더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반환값은 더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덧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의 산술 연산을 하는 계산기 함수를 만들 건데요. df하고 함수라는 기호를 넣어주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calculator의 약자만 사용해서 calc라고 함수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v1, v2, op 해서 매개 변수가 3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매개 변수는 value라는 뜻으로 이게 v1, v2라고 줬고요. 뭐 n1, n2 뭐 넘버란 뜻으로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건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셔도 되는데 변수 규칙에 맞게 주시고요. 어떤 값을 저장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value 2개를 주고 있는 거고 op는 오퍼런드의 약자로
뭐 연산자 이렇게 뜻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두 개의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 OP가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OP가 뭐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거죠. 자, OP가 플러스냐, OP가 마이너스냐, OP가 곱하기냐, OP가 나누기냐. 여기에 따라서 리절트가 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최종 구하고 나서 리턴하고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불러주기 전에 입력을 받고 불러줘야겠죠? 그래서 메인 코드 가볼게요. 메인 코드에서 계산을 입력하세요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걸 입력으로 받네요. 그래서 먼저 오퍼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이때는 계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int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VAR1, VAR2에서 두 개의 베리어블을 지금 입력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숫자로 계산될 거라서 이렇게 int 함수로 싸서 변환시켜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퍼런드 밸류 두 개 입력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CALC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세 개가 이게 필요한 함수잖아요. 그리고 순서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V1에는 VAR1을 넣어주고 V2에는 VAR2를 넣어주고 OP에는 오퍼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이 다 끝나면 그 결과가 RES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계산기 땡땡 %D는 쭉 뒤로 가서 VAR1을 찍고요. 오퍼런드 찍고 VAR2 찍고 결과 찍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셀프 스터디 해결해 볼까요? 제곱 연산자를 추가해 보래요. 제곱의 연산자는 곱하기를 2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0으로 나누기 하려고 하면 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 예제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 하시오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 예는 다음과 같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출력할 때 이런 형식으로 출력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계산을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이번 경우에는 오퍼랜드 먼저 입력을 받지 않고 있죠.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면 이 조건대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입력받고 오퍼랜드를 입력받고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함수도 고쳐야겠죠. 일단 제곱이 들어있는 함수, 그 함수 안에는 제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9.5를 수정해서 함수 안에 이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걸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누기 계산 경우에 0으로 나누었을까? 이거 검사는 없었죠. 그 검사까지 함수에 넣어 볼 겁니다. 자, 함수를 정의를 볼 거예요. 함수 보면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까지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제곱을 넣어봤습니다. 제곱은 말 그대로 곱하기 2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함수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코드 수정해서요. 입력을 어떻게 받아요? 네, 숫자 받고 오퍼랜드 받고 숫자 받으시면 돼요. 그래야 출력 결과의 폼대로 되겠죠. 그렇게 한 후에 일단 검사를 하나 한번 합니다. 자, 두 번째 수가 0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if해서 var2가 0과 같으면 함수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0하고 같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RES에 저장을 한 후에 과정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봤어요. 함수는 이렇게 해서 좋고 어떻게 좋아요? 중복 코드를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함수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df 하면서 함수 이름 쓰고 매개 변수 쓰고 땡땡 하고 콜론 주고 들여쓰기 된 상태, 그 상태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불러서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에 맞게 값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